자, 오늘 금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론조사 흐름을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개요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조사 6월 18일부터 20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유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추출했습니다. 전화조사, 전화 면접원 조사이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번 보시죠. 예, 결과는 횡보입니다. 26으로 완전히 꽉 잡혀 있는데. 횡보다. 예. 지금 보시면은 긍정률은 이제 26에서 26으로 완전히 횡보를 하고 있고요. 부정률은 2%포인트 빠져서 64. 전반적으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20% 중반이죠. 초반으로 빠졌다가 지금 중반으로 와 있지만 네.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올라간 게 이제 5점이 이내죠. 네. 5점이 이내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빠질지 아니면은 상승할지 이거를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락하는 흐름을 좀 막았다. 대통령실 그렇죠.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21에서 26까지 올라갈 때는 이제 5%포인트이기 때문에 5점이 이내에서 횡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28 정도로 한 2%포인트만 올라가줘도 네. 그러면은 지난 5월 5주 대비해서는 이제 7% 이상 7% 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7%포인트 그렇게 되면 이걸 상승으로 볼 텐데 네. 지금은 이걸 상승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하. 상승세다 내지는 단기 상승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거는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네. 튀어오를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빠질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 자, 그럼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이유 볼까요? 주관식 그러니까 답변. 이게 참 이게 먼저 부정평가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부정평가 이유를 먼저 보는 이유는 되게 많습니다. 여기 경제민생 물가가 4%포인트 많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소통 미흡, 독단적이다, 잘못한다 뭐 이런 건 태도와 관련된 건데 네. 의대 정원 확대도 있습니다. 잘못한 이유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외교도 있고요. 네. 김건희 여사 문제 등장했죠. 거부권 행사 있죠. 해병대 수사 외압 있지요. 심지어는 여기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3%로 예. 나와 있네요.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여기. 예. 쭉 보시면은 물론 이제 국방 안보도 꾸준히 이제 조금씩은 나오고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자 이거를 왜 부정평가 이유를 먼저 받느냐면 그랬을 때 긍정평가 이유에 그러면 여기에 동해 유전 이게 긍정평가 이유에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동해 유전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긍정한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있죠. 텐데 네, 없어요. 긍정평가 왜 안 보인다.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최근에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발표, 대통령 직접 발표했었죠. 그 이슈가 긍정평가 위해서는 뚜렷하게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러면 현재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좀 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이유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 주도력을 상실하고 있다. 다만 외교가 참 어디를 이제 순방하니까 네. 여기에서 탄력이 붙어 있다. 3%포인트 많아서 26%다. 요거는 나와 있죠. 의대 정원 확대 꾸준히 이 긍정평가 이유로 등장이 됐고요. 네. 국방안보 이렇게 있습니다. 국방안보도 국방안보라고 했는데 이 현안으로 가령 뭐 확성기 이런 얘기가 여기 또 등장할 법도 한데 네. 그렇게 구체적인 이슈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보면은 긍정평가 이유 외교라는 게 많이 나온 것은 결국 중앙아시아 순방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지할 수 있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외교 이렇게 대답하는 느낌도 좀 들고 맞습니다. 반면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입법 청문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자, 이 실황 생중계 그 현장은 저희 오마이 TV 다른 채널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설명, 브리핑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채널에서는 여러 현안,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골라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마이 TV 함께해 주시고요. 자, 왜 보면 지금도 해병대 수사 외압의 3%입니다.
3%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청문회 이후에는 글쎄요 부정평가 이후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이게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세 사람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거기다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세 사람이 증인 선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선서를 거부한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다른 증인들은 다 선서를 했는데 세 사람만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마치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여기 나왔으면 이렇게 되면 모든 증언에 대해서 뭐 위증죄 이거에 못 물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그 신뢰성이 깨지는 거죠. 예. 선서 안 하는 경우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예. 선서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오늘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 질의 과정에서 있는 이제 답변들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는 좀 영향을 주겠습니다.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지지를 이제 보내지 않고 뒤로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그 심리적인 저항감이 발생할 거다. 저렇게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회를 또 국회는 국민이 뽑아주신 그 대표자들이 가 있는 자리에서 선서를 하지 않는다. 그럼 국민 앞에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건데,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 이것만 봐서도 지금 박정훈 제대로 오늘 증언이 나올지 답변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또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증인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예. 자기가 그냥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증인 선서 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또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을 제대로 안 하지 않을 수 하는 게 있다.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직자인데.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세 차례에 걸쳐서 8월 2일에 18분 40초를 했던 이종석 전 장관 말씀하시되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도 누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명을 이렇게 열심히 나섰느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왜 구명조끼를 입고 보내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우리 군인 해병대원들을 그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답답할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병대 수사 외압이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 이후로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어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이 의혹의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거부권 행사와 함께 해병대 수사 외압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왜 대통령실에서는 안 보고 있을까요? 그래요. 지금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종석 전 장관도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오늘 저희가 주목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경제 민생 물가 얘기를 부정평가위에서는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자영업자들의 고통. 그렇죠. 이거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계속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경기 전망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그리고 그걸 뺀 네스코어로 봤을 때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파란색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빠질 것보다 파란색이니까 더 좋았다. 2021년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등장하더라도 뭐 두 자릿수도 있지만 한 자릿수가 있었고요. 파란색도 있었는데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 이번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빨간색으로 두 자릿수가 계속 되고요. 이번에 조사한 6월 이번 조사죠.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36, 즉 나빠질 것이다가 절반. 지금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강하고요. 우세합니다. 되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이 부정평가
이 퍼센테이지 60%인데 이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좋아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 그 호감도와 관련해서도 네. 별로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그 과정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상당 부분 자영업자 중에서도 많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직업군에서 상당히 정부 여당에 대해서 네. 지금 따가운 눈초리로 좀 보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쓸만한 카드라고 했던 석유 시추 대해서도 동해 유전 발표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뉴스원이 네.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조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무선 전화 면접이고요. 무선 네. 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입니다. 예. 이 조사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요. 조사 시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조사 시기는 6월 14일부터 15일 진행이 됐고요. 이 조사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부 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시추하는 거, 네. 예,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시추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그 설문을 했더니 반대가 51, 절반이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찬성이 42인데요. 물론 42도 적지 않지만 네. 이 격차가 9% 포인트로서 오차범위를 넘어서 반대 여론이 더 많다,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 유전과 관련해서도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산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파봐라 내지는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대가 절반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또 이거 대통령 직접 나서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이와 같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뭘 하더라도 좀 신뢰가 좀 그렇네요. 떨어지죠. 지금 그래서 중도에서 보시면 네. 이게 이미 정치적인 이슈가 됐는데 중도에서 반대가 54예요. 아하. 이렇게 보시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대통령 어떤 메시지, 네. 또 정부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 지금 시추를 하겠다라고 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네. 반대가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가 많은 모습. 결국 윤 대통령이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임에도 왜 윤 대통령이 그걸 지금 이 시점에 발표를 했느냐. 라는 부분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윤 대통령한테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산육의 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최혜병 특검법에 있어서 왜 그렇게 전화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했는지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인사들한테 전화를 왜 했는지 그렇죠. 이게 궁금한데 임기훈 뭐 국방비서관이나 신범철 차관이나 왜 그때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는지 개인 휴대전화로 이거 궁금한데 이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해결이 돼야 뭘 하더라도 국민들이 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 또 액트지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의혹들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음, 네. 해병대 수사 외압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정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로 네.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신뢰를 얻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갤럽에서 보시면은 이런 거를 한국갤럽은 보여주고 있지요. 뭘 보여주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예, 이번 주에 그죠? 6월 3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 여기 보시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육아휴직 급여 확대.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했네요. 여기 보시면 경북 포항 등 지자체 8곳 기회발전 특구 지정. 경북 포항 등.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기 영일만 또 경북 포항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 결집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여기를 한번 보시죠. 네. 이번 주를 보시면은 대구 경북에서 42가 됐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요. 40%가 깨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예, 40%가 올라와 깨지더니 있는. 42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메시지로서 포항 영일만, 경북 지자체 8곳, 뭐 기회발전 특구지정 네.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이 지역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대구 경북에서 40%를 지금 회복한 상황을 보고 계시죠. 예, 이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이런 뭐 전략, 이른바 집도끼를 잡자, 뭐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마저 무너지면 아. 이게 지금 여기 보고 계신 10%대 그렇죠. 이게 확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전략이 읽혀진다. 지금 여기 21로 빠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나온 거죠. 지금 21로 빠졌을 때부터 나온 게 영일만 석유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북 확성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경북 포항 가가지고 뭐 기회 특구 조성한다 얘기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지지자를 이제 결집하기 위한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 좀 어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 것 같다. 전 국민을 향한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방금 박 기자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네.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김건희 여사 문제, 거부권 행사, 해병대 수사회와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네. 답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만 좀 딱 맞추면 핀셋 그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뭐 한계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책과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을 할지 한계가 좀 분명한 카드가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 그걸로는 30% 선을 회복 못한다가 지금 오늘의 결과입니다. 30% 선을 회복할 수 없다. 네. 예. 10%까지 내려오는 것만이라도 좀 막아보자. 뭐 그런 차원의 예. 움직임만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율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어느 정도 또 변화가 있을지 출렁임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이 27이면 상당히 낮았었는데요. 그거에 네. 이제 1%포인트 회복해서 28이 됐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제 2%포인트 회복해서 32가 돼서 네. 두 정당은 5점 이내에서 여전히 완전히 보합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조국 혁신당이 네.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증인 말대로 이게 이제 사실은 고점이 전고점은 13이고요. 네. 최고로 14까지 갔었는데 지금 9%니까 존재감이 안 보인다는 건가요? 이게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를 하나 대비시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네. 이게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인별 호감도. 아, 개인별 호감도 1, 2등이 오세훈 조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요. 네. 두 인물은 이 조사는 지난 6월 2주 조사입니다. 10일부터 13일 조사됐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조국은 5%였습니다. 여기 앞에 22가 이재명, 15가 한동훈, 네. 이재명 대 한동훈에서 이재명 5.2를 벗어나서 우세. 조국은 7에서 5로 2%포인트 하락하면서 여전히 한 자릿수. 네. 오세훈이 어디 있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2%입니다. 잘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아니 예. 오세훈 예, 오세훈. 존재감이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죠.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조국도 5%로 눌려 있죠. 네. 그런데 호감을 따지니까 오세훈 조국이 36, 35예요. 하면 하. 이재명 33 비슷하죠. 예, 한동훈 31. 요 순서입니다. 홍준표까지 이준석은 27이니까 5.1을 벗어난 것 같고요. 이렇게 5명의 인물은 5.1 내에서 격돌인데 네. 1, 2등이 오세훈 조국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유, 네. 조국이 네. 어떻게 보면은 야, 1, 2등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당 지도는 9%, 한 자릿수로 지금 떨어져 있다. 요거는 뭘 의미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호감은 가지만 그 네. 정당을 딱 지지한다라고 하기 어렵다. 요건 뭘까? 예, 그 정당의 대표인데요. 네. 요 정당으로만 따지면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5.1 내에서 격돌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정당 지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요. 그 지점도 청미론 지점이고 예, 자, 예. 조국혁신당은 조금 이제 지난주보다 빠졌고 예. 민주당은 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도 지금 입법청문회 보고 계시지만 각 상임위를 열면서 효능감을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이 27, 28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그래요? 맞아요. 예. 국민의힘 30, 32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들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요. 네. 이건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하. 다만 요 조사 뉴스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네. 이 국회와 관련해서 야권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입니다.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목소리 11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야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좋게 보느냐 네. 좋지 않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좋게 본다가 37, 좋지 않게 본다가 49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국회와 관련해서 효능감이 일부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요 밑에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65%가 좋게 본다. 네.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66%가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는 62%가 좋게 본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에서는 네. 이게 지금 흐름이 달라요. 분포가 38%만 좋게 본다. 47%는 좋게 보지 않는다라고 보셨어요. 네. 응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중도에서는 효능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보에서는 효능감이 62니까 상당히 분포 다르죠. 이렇게 중도가 어느 쪽 분포에 더 가 있느냐는 민감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지금은 보수 성향자 중에 76%가 좋지 않게 본다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게 이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도에서의 분포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쪽으로 좀 가 있다. 중도이신 분들이 네. 그렇게 된다면 진보이신 분들의 효능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중도를 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요. 그래요. 그 부분. 근데 뭐 이제 주말까지가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던 원구성 협상 시한 마지노선인데 다음 주에는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예. 민주당이 다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11개 대 7개, 그러니까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느냐라는 건데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1년씩 나눠 갖자 이거 제안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수순이 민주당이 18개 다 가져오는 수순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뭐 중도층의 반응 이런 것도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아마 민주당이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걸 감수하면서도 지금 입법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은 뭐 조금 더 오르고 민주당도 오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당은 지금 크게 변화가 네. 없고 전반적으로 정당들에 대해서 별로 지금은 인기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관심이 좀 떨어졌을 예, 수밖에 예. 없다. 정당에 예. 대해서는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제 출마를 합니다. 출마 선언 연달아하는데 오늘 윤상현 의원이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시에 하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2시에는 1시에 나경원 의원, 2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이 3시 이렇게 연달아서 해요. 1시간 단위로. 4파전이 됐는데 이거는 여론의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누가 좀 유리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예. 한동훈 지금 위원장의 지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임성근 증인에게 묻습니다. 예. 요 흐름이 이제 국민의힘 플러스 무당층 베이스로 잡았을 때에 한동훈 44, 네. 나경원 10, 유승민 10, 안철수 9, 원희룡 9, 김재섭, 윤상현 각각 1.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세한데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거 뭐 선거 대통령실이 해보나 마나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던데 예, 예. 이렇게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도 안 나오고.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우세가 네. 꺾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김재섭이나 윤상현처럼 새로운 인물들, 뭐 윤상현 이분은 이제 완전한 뉴페이스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등장한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김재섭 이분도 완전히 새로운 불출마한다고 인물인데. 하긴 하더라고요. 예, 김재섭 근데 의원도. 이런 분들은 그냥 1%로 그냥 완전히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야 모두 네. 기존의 인물이 강세를 띠고 있는 흐름은 맞다. 그리고 그 강세 속에서 그러면 나중에 요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여기 보시면은 이 요게 있거든요. 한동훈 당대표 선거 출마 좋게 본다가 40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재명 당대표가 또 선거 출마. 이것도 좋게 본다가 42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연임에 대해서도 아주 그 뭡니까 여기 인기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75%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5%가 좋게 본다. 네. 연임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여기 63%가 좋게 본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서 42니까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 42 좋게 본다가 42이지 않습니까? 좋지 않게 본다가 47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좋지 않게 본다가 요거 5점이 이내긴 하지만 네. 숫자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실 만한 분들 내에서는 75니까 굉장히 세죠. 그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좋게 본다가 40이니까 좋지 않게 본다가 46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내에서는 77이에요 또. 두 인물이 되게 비슷하게 각자의 지지 세력 내에서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2주에서 보시면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름을 제시하지 않은 거죠.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22대 15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나서 네. 약간 벗어난 겁니다. 지금 이게 7%포인트 격차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우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만약에 각 당 주자가 그대로 대선에 나온다. 당장 내일 대선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살짝 우세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요 뉴스원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도 32대 33으로 완전히 거의 붙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2대 33으로 완전히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종호라는 인물이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오픈 문항이 아니죠. 오픈 문항이 아닌 경우에 28대 17입니다. 요거 뉴스원 조사에서 네. 요거는 장내 정치 지도자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이게 오픈인지 아닌지 잘 이제 확인이 안 되네요. 네. 여튼간에 28대 17입니다. 여기서는 또 예. 이렇게 따지면은 이 수치는 11% 포인트 격차로 이재명 대표가 또 우세하죠. 결국 네. 지금 양당이 한동훈 나가고 이재명 나가는 거에 대한 그 내에서의 인기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둘이 붙었을 때는 네. 대선으로 그대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세하다라는 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 이렇게 딱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실 차장관은 각 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그럼 등장하는 건 지금은 저조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쉽지 않다라는 거고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희룡 다 이제 함께 가서 결국 결선까지 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나온 요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가려면 굉장히 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잖아요. 한동훈, 나경원 네. 지금 44대 10인데 원희룡 9 이거 두 개 합쳐봤자 요게 뭐냐면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무당층 그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요게 이게 당원들 하면 이거보다 더 격차 크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당원이
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엎어지죠.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요거는. 예. 요거를 그냥 국민 전체로 해가지고 20%를 반영할 때 네. 가령 뭐 전체를 다 반영하겠다 하더라도 한동훈 27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나경원 합친다 하더라도 여기죠 원희룡이죠. 네. 원희룡 합친다 하더라도 여기 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 다 합친다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네. 지금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표는 아마 이제 연임 쪽으로 또 마음이 이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또 리더십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여야 뭐 대표가 누가 될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전국도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이번 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고 여론조사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하들의